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징역형을 선고한 한성진 판사. 이 한성진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보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제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 한성진 이 판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제보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제보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의 대부분은 한성진이라는 사람이 평소 생활이 어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로 요약이 되더군요. 조용하다. 주변과 그렇게 교류가 없다. 한마디로 은둔형 외톨이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니, 카톡도 안 쓸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카톡을 안 쓴다는 거는 사실상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 흔한 SNS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계정을 제가 하나 발견하기는 했어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고 법원에서 근무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석 판사죠. 박경인가요? 박경 배석 판사. 그 배석 판사와 팔로워를 맺고 있는 그런 페이스북 계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친구 신청을 했더니 사사삭 정보를 싹 숨겨버렸더라고. 아무튼 SNS도 그렇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건지 숨긴 건지 아무튼 종합을 해보면 한성진 판사는 은둔형 수구 꼴통이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보지 않았으나 한두 마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섬뜩했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 한두 마디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짐작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성진은 은둔형 수구꼴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제보들이 현재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금 제가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좀 특별한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성진 판사의 지역 연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안은 TK 집안이라는 그런 제보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 중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입수한 자료상 이 판사의 부모는 경북 구미 출신이라고 하네요. 경북 구미 부친은 뭐 부친이든 모친이든 부모는 경북 구미 그러니까 TK 출신이고 본인은 은둔형 수구 꼴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좋아하는 인간형이죠. 별로 이렇게 친한 사람도 없이 은둔형 수구 꼴통 그리고 TK 조희대가 제일 좋아할 만한 내용만 담고 있더군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조희대와 연관 지점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 얘기까지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일부러 찍어서 내려보낸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성진 판사는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판결 내용이 기괴하다, 정말 희한하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짜집기 했다라는 주지역도 나오고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조차 지 멋대로 갖다 붙였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경운기 수리할 때 쓰는 부속인데 스포츠카 수리할 때 갖다 붙여버린 뭐 그런 양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경운기 바퀴를 스포츠카에 갖다 붙였다? 예, 그렇게 비유하는 정도도 할 정도입니다. 법리를 그렇게 갖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법리인데 가져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춘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갖다 붙이고 왜곡하고 법리도 갖다 붙이고 왜곡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한성진 판사가 왜곡한 법리가 있습니다. 한성진은요, 설명자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를 선고한 이유, 특히 백현동 부분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때는 국회의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판례를 들고 나옵니다. 네, 그런 판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이 됐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요. 증인 신분이었습니다. 증인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을 했고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 국토교통부든 뭐 건교부든 하여튼 중앙정부를 비판한 거였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개인의 명예를 침해했을 때 처벌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너도 처벌된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해괴망측한 논리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 증인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경기도지사 출신의 경기도지사로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따라서 증인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국가기관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탄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가 뭐다? 그게 증언감정법이에요. 국감법이라고 그래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국회 증감법이라고 그래요. 그 증감법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행정 권력이, 수사 권력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수사기관이 증인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렇게 괴롭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지금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국회의원한테 적용된 법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재명 너도 여기 이 법리에 해당이 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판사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 이재명 죽여야 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찌른 거예요. 나쁜 놈이죠. 뭐 한마디로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어. 나쁜 새끼야 한마디로. 진짜 옛날 같으면 화염병 맞았을 놈이야. 일제시대 같았으면 육혈포 맞았겠을 거예요. 육혈포. 육혈포가 뭔지 아십니까? 예, 권총입니다. 총알 6발이 들어가는 그 권총. 육혈포. 육혈포를 맞았을 거야 아마 진짜. 아우. 자, 아무튼 이런 판사가 한성진 판사입니다.
특히 이 한성진 판사의 이 판결 중에서 제일 기괴했던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 라고 하면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라고 발언했다라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희한한 인간, 한성진이라는 희한한 인간은 어디서 뭘 어떻게 끌어다 붙였는지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허위이다 라면서 유죄 판단을 내립니다. 도대체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데? 자, 한성진 같은 놈이 받아야 할 처벌이 뭡니까? 예, 바로 법 왜곡죄에 의한 처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안 한 말을 했다고 우기는 게 이게 판사야? 그거 개새끼지. 제가 언뜻 떠오른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뭐였냐면요. 조선시대에 태종이 아들 세종의 장인, 그러니까 며느리의 아버지, 어떻게 보자면 자신의 그 사돈이 되는 사람을 죽입니다. 심온이죠, 심온. 자기 사돈을 죽여요. 왜 죽인다? 심씨가 당시에도 청송 심씨였던 걸 아는데, 심씨가 상당히 이렇게 집안의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척 세력이 너무 발호한다. 그래서 이 심온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막 죽일 수 있나? 안 되죠. 그 핑계를 뭘로 잡는다? 심온이 역모를 꾸몄다 라고 해서 죽여요. 아니, 지네 사위가 왕인데 무슨 장인이 왜 역모를 꾸밉니까?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다른 사건과 심온을 갖다 끼워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세종이 막 즉위하고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나 있을 때인데, 당시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 있으면서도 군사권에 대해서는 계속 행사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무렵에 세종이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세종이 관리들을 불러들일 때 내가 니를 불러들인다, 왕이 너를 불러들인다라는 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징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그랬나 봐. 임금님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서 쪼르륵 임금님이 부르시니까 쫄라 나가야지 하고 쪼르륵 틀려 나갔다가 괜히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임금이 불렀는데 내가 암살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안 나타난 적도 있고 막 그렇답니다. 또는 그냥 괜히 나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안 나갔는데 핑계를 제가 암살당할까 봐 못 나갔어요 라고 되는 경우도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고 하느냐? 좋아. 그러면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신하를 부른다, 콜 한다라는 증표를 내가 만들어 두마. 그 증표를 가지고 누군가가 가면은 야, 너 그러면은 그 증표 받고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증표를 만듭니다. 근데 그 증표가 문관들한테 주는 증표하고 무신, 군인들한테 주는 증표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권은 여전히 태종이 쥐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군인들, 무신들을 부르는, 무관들을 부르는 증표를 이거를 세종한테 줘야 되나 태종한테 줘야 되나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헷갈렸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 예. 이 새끼 그게 헷갈려 이 새끼야? 네가 상왕 태종을 무시해? 하면서 그 헷갈렸던 관리가 완전 죽사발이 됩니다. 묵사발이 돼요. 감옥에서 골골골골 하고 있었어. 자, 그 사건하고 심온,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장인어른을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냐고요? 감옥에서 골골골골 하고 있는 이 새끼, 관리를 무관을 부르는 그 증표 관리 잘못했던 멍청한 고인간을
감옥에서 다시 끌어내. 그러면서 야, 니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런 나쁜 짓을 했어? 누구의 명령을 받고 태종을 이렇게 무시했어? 좁혀는 거야. 안 그래도 죽을 상황인데 또 얻어 터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태종이 원하는 답을 해줍니다. 실은요, 시몬, 세종의 장인, 걔가 시켰어요. 라고 거짓 증언을 해요. 그래서 그 심씨 집안이 작살이 납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600년 전에.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상당히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판결문 쓰는 놈들이 있었겠죠? 예. 그 판결문 쓰는 사람들 중에는 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술 내용을 갖다 붙이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말했던 것처럼 갖다 조합을 하죠. 그냥 이 말과 저 말을 그냥 갖다 끼워 붙여서 그냥 레고 블록처럼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일도 합니다. 자, 그때 아마 그래서 제가 청송심 씨가 뭐 박씨인가 뭐 이 사람들하고는 결혼 안 한다잖아. 예,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하나 죽이기 위해서. 목표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도 갖다 맞추고 증거도 갖다 맞추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600년 전에 벌어지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진단 말입니까? 아, 진짜. 그거를 판사 새끼가 해요? 그거를 서울대 나온 새끼가 한다고? 와, 진짜. 이래서 서울대를 폭파시켜버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진만 해도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한성진 판사는 뭐? 사진이 조작됐다. 라고 말했는데, 자, 사진이 조작된데 이게 보면은 골프장이 아니죠. 뒤에 바닷가가 보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원래 뭡니까? 예, 이런 겁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전망대 같은 애. 그런데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됩니까? 이게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보도가 되죠. 그리고 요렇게 빨갛게 그려진 여기만 딱 오래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골프 친 것처럼 탁 잘라내가지고 말이야. 이거 사진 조작된 거예요. 저 여기 아니었어요. 골프 친 거는 이날도 아니었고 다른 장소였고 그리고 여기 이거 사진 조작이에요. 그 말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말이 뭐가 됐다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조작이 된 겁니다. 둔갑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판사 새끼야? 개새끼지? 진짜 몽둥이밖에 약이 없는 놈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조희대는 어디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찾아낸 거야. 찾아내다 보니까 한성진 같은 놈이 있었던 거예요. 은둔형 수구 꼴통이 거기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자, 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길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시 했던 뭐 증언 내용이라든지 국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다 제가 저기 준비를 해왔는데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어거지 써서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적용되는 법리인데 당시 증인이었던 이재명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당시 이재명은 국회에 갈 때 증인 신분으로 갔단 말이에요. 증인 신분으로. 증인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증인이 하는 말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고 거기에 따르면 위증을 하든 뭘 하든 이 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지 다른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법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뭐
자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판사 하나가 문제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판사 하나가 문제인데 뭐 다른 말이 뭐 필요해? 예? 자, 도대체 그러면 이 판사, 한성진 판사는 어떤 놈이냐?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을 겁니다. 71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를 다녔고 사법연수원 30기로 판사가 되었다. 창원과 인천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에 2012년에 들어오는데 그 뒤에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성남, 그다음에 서울 북부지법 이런 데서 주로 근무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B급은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급 판사는 아닌 거죠. 진짜 A급, 소위 말하는 귀족 판사들의 경우에는 서초동만 뱅뱅 돌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근무하다가 서울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 갔다가 또는 국회 갔다가 법무부 파견 나갔다가 하여튼 서초동 지법만 뱅뱅 돌아요. 조금 멀리 간다 싶으면 서부지법, 남부지법 뭐 그런 데 갔다가 다시 중앙지법으로 들어와요. 그게 보통 A급 판사들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한성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한 번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중앙지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뭐 북부지법이니 남부지법이니 이런 데로 주변을 돕니다. 그러니까 1군 A급은 아니라 A-급, B급까지는 아니고 A-급 혹은 1.5군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1.5군 한성진 판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오는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한성진 판사는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재직하던 중에 서울중앙지법의 자리가 빕니다.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사건을 담당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있었는데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을 합니다. 주변의 압박이 너무 심했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 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안 한다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대. 뭐 좌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가 그냥 안 할란다. 판사 안 하고 말지 하면서 그만둬 버려요. 자리가 빕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규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일부러 괴롭혀서 내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굴 끼워 넣으려고? 한성진을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한성진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이 한성진은요, 그렇게 알려진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개인적으로 조용하든 시끄럽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판결이 좀 보도가 되거나 알려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알려진 게 없어. 지방에서 근무할 때는요, 그 지방지에서 많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럴싸한 판결이 있다든지 중요한 판결이 있으면 보도가 되기 마련인데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지방에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렇게 자료 없는 사람들 처음 봤어. 이렇게 자료 없는 사람이 중앙지법 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맡는다? 저는 처음 봤어요. 10년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 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보도된 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 사건을 중요한 걸 안 맡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차게도 중앙지방법원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방법원 발령 받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갑자기
옛날 근무지 북부지법에서 내린 판결이 갑자기 보도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전보 발령이 됐어요. 서울로 돌아왔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일 갑자기 보도가 빵 됩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보통 기자들이 보도할 때는 판결문 보고 보도하잖아. 근데 갑자기 한 달 뒤에 왜 이게 뻥 보도가 되지? 판결문 누가 일부러 줬나? 그것도 누구에 대한 판결? 예. 정의당과 관련된 판결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보도가 팍 돼버린 거야. 예. 의도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얘기지. 워낙에 얘가 한 게 없는 거야.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내세울 거 없는 애가 중앙지법에 왔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들어준 거지.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올 때 법원 수뇌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강력하게 밀어서 왔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의 의중이 그대로 투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야, 뭔데 법원에서 이렇게 닦아주고, 뭐, 닦아주고 도와주고, 뭐, 물고 빨고, 왜 그러는데? 도대체 야, 뭔데? 자,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희대하고 대법원장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희대가 하필 이 사람을 꼭 집어서 보냈을까? 꼭 집어서 보내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막 벌어졌으니까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뭘까라고 계속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접점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접점을 하나 발견을 했죠. 서초동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조용한 성격의 사람인 거는 맞는데 이 가끔씩 나오는 한마디가 소름 끼칠 정도로 극단적이더라. 매우 극단적인 보수다. 그리고 이 극단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더 위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뜩한 얘기 아닌가요? 극단적인 보수인데 그 극단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람이더라. 이것이 서초동 여기저기에서 전해지는 제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됐지?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본인은 서울 출신인데 부모는 TK로 내가 알고 있다. 정확한 건 모르나 경북 구미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모친은 아마 경남 쪽으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발령지 나중에 지방 근무할 때도 부산, 창원 이런 데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진 판사의 부모가 TK 혹은 영남 출신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확인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계속 전화를 돌리다가 보니까 오늘 방송 시작 시간을 제가 놓쳤던 겁니다. 예. 자, 그런 얘기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쪽 고참들. 그러니까 조희대가 이 사람이 대구 향판이거든요. 대구 향판 조희대와 같은 영남 혹은 TK 이쪽 법조인들. 그러니까 그쪽 고참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영남의 연고를 두고 있는 판사, 검사 혹은 법조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고참들. 그런 사람들과 한성진이 꽤 교류가 있었다. 그런 증언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희대하고는 저렇게 연결이 됐겠구나 라는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더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정확한 증거들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보만 받았어요. 이 제보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죠. 제가 뒤져보니까요, 그거는 확실히 하나 나왔습니다. 조희대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성진 판사가 그때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사제지간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찾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추가 취재를 하고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 조만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TK가 맞는지, 혹은 뭐 또 다른 분들의 말씀처럼 모친이 경남 쪽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뭐 지역이 문제겠어요. 나도 부산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진보 지형 앞서 싸우잖아요. 유시민 작가 대구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앞장서서 싸우는 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안동 사람이에요. 지역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수구 보수 꼴통과 교류가 많았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증거를 찾아놓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확실한 증거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만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정각이네요. 오밤중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